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걷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지외반증을 겪으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그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부산 고려병원 남지호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고려병원 족부 전문의 남지호입니다. 네, 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발. 사실 이 발만큼 우리 몸에서 홀대받는 신체 부위가 있을 정도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사실 좀 잘 이렇게 케어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 발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시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발이 정형외과 영역 중에서도 조금 이제 블루오션입니다. 아직 이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족부 영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발을 전문으로 하셔서 그런지 축구를 또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별명이 고려병원 메시라고 하시던데 남메시 맞나요? 병원에서 이제 네. 그렇게 불러주는데 아무래도 축구 좋아해서 네. 이제 뭐 또 직원들이랑도 가끔씩 하고 이래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랑 이제 축구를 하는데도 그분들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네.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이따가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우리 몸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 그래서 제가 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저도 처음 안 내용이거든요. 양쪽 발의 뼈는 52개, 관절 66개, 그리고 근육으로 따지자면 내재근이 40여 개, 외재근은 별도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발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시는 분이 알려줘야 예. 돼요. 158개의 외재근이 별도네요. 이렇게 뼈가 많습니까? 어쨌든 많습니다. 손이나 발은 이제 뼈들이 많아서 처음에 네. 이제 그 학생 때 공부할 때 네. 뼈 이름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뼈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이름 외우는 거는 굉장히 기본이고 네. 거기에 있는 근육, 신경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구조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좀 발을 잘 쓸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제작진에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을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한 발만을 이용해서 물건을 반대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2분 동안 저희가 물건을 드릴 텐데 이거를 다 옮기면 이제 승리를 하시는 거고 못 옮기면은 저희가 승리를 하는 걸로 상품이 있나요? 한 600만 원 정도 걸고 현금 혹시 지금 찾을 밑에 하나은행이 있거든요. 다녀오시겠습니까? 놓고 하는 건가요? 예? 놓고 해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우리 또 메시시니까 잘하시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자, 이분이 이게 짧은 순간 같아도 이게 굉장히 길 수 있어요. 좀 잘 하시네. 제가 보니까는 딱 발가락이 축구를 많이 하셨네요. 원장님, 그쵸? 네. 그죠? 포지션 어디세요? 저는 이제 센터백 합니다. 예? 센터백. 센터백, 좀 체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센터백을, 잠시만요. 지금 몇 분 지나갔습니까? 30초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센터백을 하시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몸은 약간 그 미드필더나 윙어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거의 센터백 합니다. 센터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센터백을 하실 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축구를 하실 때 하시는 어떤 마인드나 이런 거 있습니까? 한 놈만 조진다. 한 놈만. 제일 잘하는 놈. 당연하죠. 제일 잘하는 놈. 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저는 메시 좋아합니다. 리오넬 메시를 좋아하는데. 월드컵 때 되게 이 명예 아르헨티나 시민으로서 네.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수비수는? 수비수는 잠시만요. 2개 남았어요. 잠시만, 몇 분 남았어요? 47초? 47초? 야, 이건 쉽지 않은데. 이게 한 발만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잠시만. 잠시만요. 과장님 아무리 방송을 모르서 하신다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다 해버리시면은. 자, 과장님. 이거 100만 원씩. 임시완. 너무 올려치기인데. 이 걷는 게 고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런 병이라든지 골절 이런 거 좀 잘 아는 편인데 무지외반증 이건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이 무지외반증은 어떤 병입니까? 무지외반증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이제 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 안쪽이 닿여서 아프게 되고 두 번째 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미니까 요렇게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도 통증이 있고 심해지면은 여기 이 관절이 탈구도 일어납니다. 이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무지외반증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아예 걸어 다니질 못하거나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어떤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그 볼을 좀 잘 못 차시는 분들 네. 보고 놀린다고 야유한다고 님 발 세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세모예요. 무지외반증을 앓으시면 그쵸, 세모가 그쵸.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앓으시면 축구 잘하시는 분들도 발 세모 되나요, 진짜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축구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 내가. 네. 점점 축구를 못하게. 그러면은 무지외반증이 아니라, 그냥 내 실력이 줄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잘 못 뛰거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심층적인 무지외반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사실 저희가 운동을 할 때도 막 스트레칭을 하고 뭐 발을 풀어주다 이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네네. 발목 정도만 풀어주는데 발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발 스트레칭 방법 좀 알려주시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기억하기 쉽게 네네. 이제 가위바위보 발로 하는 네? 거 한번 발로요? 보여드릴게요. 예.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이렇게 벌리면서 가위. 네. 그리고 다 오므리면서 바위. 예. 그리고 쫙 펴주면서 보. 이렇게 하면 오케이. 여러 가지 발의 근육을 잘 이제 사용하고 스트레칭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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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셨네요. 제가 이겼네요. 묵집바 한번 해볼까요? 묵집바. 이거 아시죠? 매너 묵집바. 찌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찌!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 찌에 묵. 찌에 가위. 오케이. 무게 빠. 찌에 묵. 무게 묵. 오늘 과장님이 이 연승이시네요. 예, 2연승을 하셨네요. 예. 요거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네요. 가족분들하고 다른데. 가족분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이거하고 좋을 것 다르게. 같습니다. 예. 그럼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것만 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묵집바 기억해 주세요. 작년에는 이 MBTI 검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너는 뭐 E냐, 뭐 I냐, 뭐 이런 거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발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십니까? 본인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맞다고 해. 네. 과장님은 뭔가요? E세요, I세요? 저는 ESTJ입니다. 제가 풀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인지 아인지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예. 어쨌든 그 인지 아인지 뭐 ENFP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었는데 발 모양을 보고도 성격을 알 수 있는 유형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발 MBTI 검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과장님은 여기서 그러면 어떤 형이신 것 같아요? 저는 형태로 봤을 네. 때는 이제 그 로마형이나 그리스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나요? 저도 이게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 사각턱도 아니고 이게 사각형은 제가 보면 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 발 모양이 어떤지 지금 보고 계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사각형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메일로 그 발 사진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은 없고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하니까. 신기하니까. 자, 로마형은요.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외향적이고 사교적, 새로운 일에 도전을 즐김, 발레에 가장 적합한 발 모양.
아, 우리가 발레를 했어야 되네. 강수진 씨 저리 가라가 될 뻔했는데. 아,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자, 그리고 사각형 나옵니다. 예민하고 침착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랍니다. 강한 결단력과 계획을 잘 세운다는데 이것도 특이하네요. 그러네요. 예민하고 침착한데 결단력이 있다? 죄송한데 누가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이거? 계획을 잘 세우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그렇게 많은 발을 봤는데 아직 사각형을 못 본 이유가 있네요. 사각형이 만약에 있으시면은 이분은 아마 아주 좀 대성하실 분일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그리스형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열정적, 창의력 뛰어남, 디자이너가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 하이힐을 신기에 적합. 유럽 쪽 이제 축구 선수들이 칼발이라고 해서 아주 얄싹하게 빠진 네네. 발인데 그런 발인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형은 근데 이 모양이 한국 사람이 60%가 이 모양이래요. 감정이 풍부하고 감정 표현을 잘한다. 이 엄지 발가락 덕분에 균형 감각을 잘 잡는다. 감정 표현을 잘한다는 거는 좀 성격이 지랄 맞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은 거 성격이 아닐까. 예.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각형이 있으시면은 꼭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료하시다가 네. 정말 이분은 약간 발 모양이 좀 특이하셨다 이런 분 있으세요? 네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선천적입니다. 보통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잘 하지 않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수술하고. 그러면 그거는 수술이 어떻게 뼈를 늘려줍니다. 철심을 박아서요? 철판을 대거나 이렇게 나사를 박거나 그리고 뼈도 집어넣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늘리면 이 사이 공간에 살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살은 늘리면 네. 늘어납니다. 네. 얼굴 살도 당기면 늘어나듯이. 한번 더 당겨봐서. 늘어나네. 뭐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들거나 그렇지 고려병원 않습니다. 예. 남매 씨를 찾아오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뭐 가족 DC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인 할인 DC, 바로 지인 뭐. 할인 같은 거 해가지고 간호사 한 분 정도 그냥 안 들어오시는 걸로 해서 좀 싸게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발의 모양을 또 알아보고 또 이제 이집트형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이 발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하고 정말로 발이 똑같이 생겼어요. 왜 그런 겁니까? 발 자체가 이제 뭐 후천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뭐 유전적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얼굴도 닮듯이 발 모양도 그냥 닮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저희 제작진이 우리 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검증을 좀 해야 된다. 실력을 검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발 전문의는 저희가 처음 모셔보니까. 그래서 발만 까진 너 대체 누구니? 라는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발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발이 누구 발인지 맞춰주시는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예상 문제 바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 네네네. 그 발레리나 강수진. 그렇죠. 씨. 예. 약간 로마형. 맞네요. 로마형 맞네요. 로마형. 맞네. 로마형 맞네요. 로마형. 이게 정확한 통계네. 정확한 통계. 이게 통계학이었네요. 네.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써서 이런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일찍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강수진 씨가 보고 계시면 부산의 고려병원으로 오셔가지고 또 이거 케어 되잖아요. 아유, 영광입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당연하죠. 일주일에 강수진 씨 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코끼리 아닌가요? 그쵸? 네. 하마구나. 하마. 하마네요, 하마. 이렇게 작은 발인데도 이렇게 큰 무거운 몸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까? 하마한테 한번. 하마가 말을 못하잖아요. 자, 요 발은 누굽니까? 이거 김병지 아닙니까? 김병지 선수 아닙니까? 김병지 선수면은 눈썰미가 좋으시네. 이거 옛날 박지성. 번호가 2번인데? 수비수. 자, 보고 한번 힌트를 살짝 드릴까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누구지? 이수근 씨였어요. 이수근 씨. 아니. 매기는 거죠. 과장님을 우리 제작진이. 예. 자, 그러면 이걸 요걸 어떻게 맞춥니까? 성별이랑 인원수 둘 다 남자. 둘 다 남자요?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자 남자? 동유럽 여성분일 수도 있잖아요. 발이 좀 크신, 키가 한 3m 정도 되시는. 오케이. 그러면 여자분, 남자분. 그리고 2명.
자,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이었어요. 또 틀리셨네. 아, 이거 어이. 오늘 촬영을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고려병원에 아니, 굉장히 이거- 유연하시네요. 아, 단가를 많이 낮춰야 아. 되겠어요. 실망이에요. 아. 자, 마지막. 자, 요거. 뭐지 이거? 이건 닭 아닙니까? 플라멩고 이런 건가? 근데 플라멩고는 털이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데. 사람? 예? 뭐 또 사람 내려가 아니, 있네.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려면 네. 태어나서 이런 명칭을 처음 봤어요. 아. 지구상에 있는 생물인가 싶을 정도로. 힌트 드릴까요? 네. 남극에 많습니다. 아, 펭귄? 근데 이제 앞에 황제 펭귄. 황제 펭귄 검지 않나요, 여기가? 정답은 남극 펭귄. 아, 맞춰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많이. 바위뛰기 펭귄입니다. 일명 밭뛰 펭귄이라고 불리고 한국인의 99%가 알고 있는 펭귄인데 아, 이거를 제가 모르시면 몰랐네요. 아, 조금 이거 상식이 부족한. 요새는 초등학생 바위뛰기. 예. 친구들도 아, 예. 너 바위뛰기 펭귄 바위뛰기 닮았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수근도 못 맞추셨고 하마도 못 맞추셨고 아, 누가 이거는- 봐도 남자 한 명인데 그 누가 봐도 이거는 바위뛰기 펭귄 아닙니까? 바위를 뛰니까 얘가 좀 빨갛잖아요. 발을 항상 쓰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무지 외반증도 그러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큽니까? 뭐 유전적인 요인도 큽니다. 어머니가 이제 오셨는데 네. 이제 우리 딸도 그렇는데 뭐 이렇게 발 모양이? 발모양 우리 딸도 비슷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얼굴이 닮는 것처럼 닮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지 외반증이 조금 그 심해지는 네. 이유로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하이힐, 좁은 신발 뭐 이런 것들이죠. 아. 하이힐은 좁기도 하고 이제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하니까 변형이 더 많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성분들한테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신발 자체가 대부분 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별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 탓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발치수를 재서 재는 뭐 맞춤형 깔창 요새는 이런 것도 네,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맞춤형 깔창이 그 무지외반을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몸에 칼을 댄다거나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뭐 테이핑이나 뭐 네네. 자가 치료를 네.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있나요? 교정기라든지 뭐 테이핑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정기면은 어떤 말 그대로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냐 그런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뭐 이제 증명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좀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네.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를 풀어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나도 무지외반증인가 하는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지외반증 자가진단 테스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흰 종이에 맨발로 올라섭니다. 두 번째로 엄지발가락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세 번째로는 엄지발가락의 휜 각도를 잽니다. 네 번째로 엄지뼈가 15도 이상 휘었다면 무지외반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좀 그 집에서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 발은 좀 어떻습니까? 좀 정상인가요? 약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뚱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무지외반증에 꺾여진 데는 주로 이제 여기 네네. 이 부위에서 이제 꺾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정상입니다. 뭐 아, 15도 정상입니까? 딱 봤을 때도 그냥 봤을 때도 15도 이하고 뭐 아주 뭐 발이 이쁘시네요. 아, 발 이쁩니까? 네. 가지고 발이 싶으세요? 이쁘시네요. 아, 가져가십시오. 네, 제가 선물로, 감사합니다. 네, 선물로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딱 보면 정확하게 이집트 딱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오늘 건강튜브 작가가 자기가 좀 무지외반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 그림을 가져왔어요. 공짜로 한번 진료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그러면 발 모양이 조금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죄반증이 심하지는 않고요. 네. 무죄반증은 한 이 정도 부위에서 이제 꺾이는 건데, 네네네. 이분은 이 부위에서 꺾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지외반증이랑은 다르고요. 이제 무지지간외반증이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끝에서 꺾이는 겁니다. 끝에서 꺾이는 거고. 이거는 증상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경과 보시면 되고 이걸로 증상을 일으키거나 나중에 많이 아플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발가락 안에까지 이렇게 그리셨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분의 성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예민하다. 아, 예민한 아. 성격인가요? 약간 볼펜이 좀 약간 발 사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거를 좀 즐기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구독자님들도 요 정도 모양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 이게 안 각도가 어느 정도 그러면 각도가 좀 돼야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15도 이상을 무죄반증이라고는 하는데 15도. 뭐 15도 정도는 증상이 심한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보통은 뭐 30도 이상 뭐 보통에서 이제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전반적으로 발볼이 뭐 넓은 경우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증상이 생긴 가능성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네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면 보통의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을 두 번째 발가락이 막아주는데 이걸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변형도 빨라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만약에 내가 이제 휘어 있는 각도는 좀 있고 네. 딱 봤을 때 약간 무지외반증이 의심이 되는데 네. 통증이 없다. 네. 이러면은 그냥 생활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고려병원 와서 우리 남매 씨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한 번쯤은 오셔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실제로 무죄반증처럼 보이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싼 검사를 한다든지 네. 시간이 많이 들다든지 이런 거 없이 엑스레이 간단하게 찍고 신체 진찰하고 이렇게 해서 진단 다 가능한 거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가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상의해 본다 하는 정도 해서 그냥 가볍게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무지외반증 만약에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어떤 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좁은 신발 신고 이런 것들이 진행도 빠르게 만들 뿐더러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볼 넓은 신발 신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급성기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걸 처방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존적 치료에도 계속 불편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로봇이다 정말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의료계도 굉장히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미카 수술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약간 일본 여성분의 이름 같기도 하고. 미카 수술, MICA라는 이 수술 어떤 수술입니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흉터도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수술 후 통증도 좀 심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발전을 해서 구멍을 몇 개 뚫은 다음에 이런 이제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통증도 덜하고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훨씬 이제 만족스러운 수술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서 정말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도 사실은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네. 요 수술도 좀 아플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요런 수술을 받았을 때 이 수술과 그렇게 차이점이 별로 없나요? 아니면 더 좋아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수술이 훨씬 통증이 덜합니다. 한쪽 발은 이렇게 절개로 받으시고 네. 또 한쪽 발은 네. 이렇게 미카 수술로 받으신 분이 있다면서요. 네네, 있습니다. 환자분이세요? 본인의 환자분? 예, 제가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른쪽은 이제 절개를 한 사진이고 그 왼쪽은 이제 구멍만 뚫어 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을 이제 절개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네. 하셨는데 이제 잘 지내시다가 이제 왼쪽 발도 이제 좀 수술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셔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이제 이전에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고 며칠이 좀 아프더라. 그때가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아프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왼쪽도 해야 되나 이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구멍 뚫어서 하는 수술이 훨씬 또 미용적으로도 좋고 통증도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왼쪽을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왼쪽은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회진 돌려 딱 하셨을 때 이번에는 훨씬 통증 덜하다 이러면서 이제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네, 뭐 크게 뭐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디디고 다니고 하시는 것도 수술하고 뭐 그 다음 날부터 좀 디디고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철근을 이렇게 박아놓는 건가요? 요거는 핀을 이렇게 밖으로 내놨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달 정도면 뽑습니다. 이거 뽑을 때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아프지 않습니다. 안 해보셨잖아요. 본인 발이 안 해보셨잖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에는 뼈 막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뚫을 때 아프지만 뺄 때 아프지 않습니다. 바늘 뺄 때 아프던가요? 아프죠. 바늘 찌를 때 아프죠. 뺄 때도 아프죠. 확인해 볼까요? 그 나날이 이제 또 그 발전해서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참 좋은데 그러면 이런 수술법은 어떻게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데를 참석하셔서 배우시는 이거는 거예요?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발전되고 있는 방법인데 뭐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학회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조금씩 배우고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웹 세미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웹 세미나도 볼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뭐 배우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수술 이런 거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제 처음 했던 어떤 고난이도 수술 뭐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발목 관절염 수술인데 그때 당시 제가 뭐 경험이 많지 않았던 시기라서 걱정도 많이 되고 뭐 물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은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잘 걸어 들어오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족구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게 진심이 느껴지는 게 약간 눈물이 벌써 하품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아쉽네요. 그냥 울어주셨으면 저희 유튜브 조회수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었. 그냥 제가 볼 때 조금만 더 장전하겠습니다. 감정을 조금만 더 이제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과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저희 같이 또 이렇게 몸이 아프다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이 정말 잘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나도 무지 외반증인 것 같은데 약간 발이 좀 불편했는데 나도 각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부산고려병원 입구에서 메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냥 바로 메시 찾아주시면 됩니다. 메시 찾아주시면은 우리 남지호 과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섬세하게 또 이렇게 진료를 해주실 거고 오셔서 진짜 그 말씀 해주세요. 나 KNN 건강튜브 보고 왔다. 지인 할인 해달라. 당당하게. 간호사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나가셔도 돼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남지호 과장님을 꼭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남지호 과장님께서는 환자분들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를 많이 찾아주신다는 거고 정말 뭐 힘들 때도 있지만은 정말 거기에 이제 보람을 얻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까 그 환자분 이야기하실 때 그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를 보고 이분은 찐이다. 진짜 그 의사시구나. 이런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믿고 가세요. 저를 믿고 가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진상 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진상 치겠습니다. 가서. 그럴 일 없겠죠? 우리 메시가.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그 병원이 대연동 쪽에 있죠? 네네.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또 뭐 그렇겠지만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병원 진료라는 게 또 병원 진료만 보고 바로 나오기 좀 아쉬워요. 좀 뭐 맛있는 데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병원 근처 맛집을 알아보는 코너 밥
핫플레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부산 고려병원 주위의 맛집, 정말 우리 과장님이 추천하는 내돈내산 맛집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이제 병원 뒤쪽에 우두머리라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고기도 물론 맛있는데 이제 기본 찬이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 찬이 잘 네네. 나오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스지 수육이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스지 수육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좋아해서 이제 여러 번 리필해서 먹는데 리필도 해주십니까? 몇 번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뭐 추가 금액이 있으면 네. 우리 남지호 원장님 이름으로 달아 놓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또 스지가 이게 또 관절 이런 데 좋잖아요, 뼈에. 스지가 이제 소 힘줄이죠, 힘줄. 음. 힘줄에 콜라겐 성분 많고 해서. 그리고 또 남성분들한테도 좋아요. 스지 먹으면 스지. 뭐 약간 잘 되실 방송 것 됩니까? 같은데. 예? 방송. 뭐 왜 스지 먹으면 스지? 힘이 막 불끈불끈 스지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튜브 우리 부산 고려병원 남지호 과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해가 거의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사우나 갔다가 친구 발 모양 보고 무지외반증이다 하면 제가 딱 거의 뭐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오늘 이해가 쏙쏙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저 너무 재밌었고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건강 건튜브 보시고 오는 우리 구독자님들 진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